이제 유형 몇 가지만 살펴드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가 있어. 이제 일반항님이 제일 첫 번째고 가끔 이제 두 번째 시간계를 쓸 때가 와요. 그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여러분들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반복 수학책. 자, 이 교재가 어느 순간부터 메인에서 벗어났죠. 자, 지난번에 숙제가 128쪽까지 맞나요? 다들 여기 풀어보신 거죠? 그렇죠. 자, 129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똑같아요. 이제 일반항 관련된 유형이 나오는데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2번처럼 나와.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여기 129쪽에 4번에 2번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항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입해서 시키는 거 대입하면 뭐 주겠죠. 자, 일반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는 줘야 돼. 식 두 개 나가죠. 연립해서 AD 구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흐르면 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항이 다 해줘야 돼. 자, 그럼 한 문제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1분 40초 이랬는데 사실은 뭐 혹시 에어컨 끈질 썼어요? 썼어요? 끈집 켜줄까? 아니요, 추워서. 아우 끈집 꽤 됐어. 한 10분 된 것 같긴 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임차수열 나왔잖아. 일반항님 첫 지항이 없어요. A라고 둘게요. 공차가 없어요. B라고 둘게요. 대신에 뒤에 보면은 식이 나와 있잖아. 대입해서 이제 이 식을 A, D로 바꾸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식 A9 이제 숙제를 해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사실은 바로 할 수 있죠. 아홉 번째 항이면 D가 하나 적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바로 알게 됩니다. 보자마자. 그리고 마이너스 5 곱하기 A4 즉 A 더하기 3D겠죠. 식이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이런 AD랑 관련된 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식도 AD로 바꿔볼게요. 자, A2 즉 A 더하기 D죠. 더하기 A6 A 더하기 5D죠. 요 결과가 마이너스 10이다.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숙제 바로 왼쪽 페이지의 문제랑 비교하면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안 주고 뭐 이런 관계식을 줘도 어쨌든 식을 준 거잖아. 그렇죠. 자, 이제 그럼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뭐 그냥 이제 분배해서 2항 6A 더하기 23D는 0이네. 이렇게 숫자가 안 예뻐. 그럴 수 있죠. 자, 밑에 거도 계산해보면 2A 더하기 6D가 마이너스 10이거든. 밑에다가 3 곱할게요. 자, 밑에다가 3 곱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샥 빼보시면요 5D가 30 나옵니다. 그래서 D값이 나옵니다. 자, D값 나온 기념으로 대입해 볼게요. 36이니까 반대편 이항하면
마이너스 46이니까 A가 마이너스 23 되겠네요. 뭐 좀 안 예쁘지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1번은 완성할게요. 자, 첫째 항 나왔고 공차 나왔습니다. 전개에서 6n 빼기 29 되겠네요. 자, 1번은.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A 12니까 n자리에 12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72 빼기 29는 정답이 얼마다? 43인가? 이렇게. 혹시 맞으신? 자, 한 번 더 해봐. 자, 4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이 생겨요. 수열 쪽은.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와도 부담이 없다고요. 그냥 여기는 그냥 일반항으로 다 하면 되더라. 그런 좀 기억을 가져가야 돼. 저는 1년에 한 번씩 여기를 하는데 다시 와도 부담이 없는 게 그냥 내 마음에는 그냥 여기는 일반항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거든. 일반항님을 꼭 기억하세요. 4번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4번 문제 풀어볼 시간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계산은 사실 오래 걸리면 안 되긴 해 이제. 일반항님 도와주세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시간 조금 줄까? 그래서 이번 페이지 제목 보시면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라고 써있죠. 뭐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마찬가지겠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까지 끊고 일반항님을 찾으세요. 도와주세요. 자,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는 줘야 됩니다. 연립하려면.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요 두 식이 나와 있으니까 자, 한번 AD로 바꿔볼게요. 자, A 더하기 6D는 5 곱하기 A 플러스 D다. 시간. 다시 한번. 자, 요 식을 A 더하기 7D 마이너스 A 더하기 2D가 20이다. 식 두 개. 이론상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쉬운 이유가 이 조건 때문에 이게 좀 쉽네요. 이 조건에서 보이세요? 얘 한번 분배해 보시면 요거 지워지겠네. 좀 쉽네. 그래서 밑에서 단독으로 D를 줍니다. 그래서 D 받아볼게요. D가 나왔으니까 위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D 자리에 4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A 더하기 24는 5 괄호 열고 A 더하기 4 되겠네요. 자, 얘를 전개해서 반대편으로 2항 해보시면 A 값도 나옵니다. 자, 나왔으니까 이제 일반항님 완성하겠습니다. 자, 일반항님 완성해서 전개까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나? 자, A 15니까 N자리에 15 넣으시면 60 빼기 3, 57인가요?
자, 혹시 맞은 친구? 아니 이 과정을 따라가는데 아직 끝이 안 난 친구. 이럴 때는 푸신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 따라갔어? 아직 끝이 안 난 건가? 동의는 어때? 이 과정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다 넣은 겁니다. A, B. 그렇죠. 또 해볼까? 자,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요. 이제 제가 사실 여기가 만약에 앞에 지수랑 로그 파트였으면 이런 거를 넘어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표정이 좀 보완이 또 이제 나름 또 느낌이 좀 오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어쩌면 심하게요. 근데 별것도 아니야. 자, 위에 5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딱 두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5번에 1번으로 한번 간단하게 시범 보여드리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 조건을 특히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파트에서 어려워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조건을 희화하는 것 중 됩니다. 하긴 지금까지는 평이했잖아. 그냥 대입하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항이랑 아홉 번째 항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무슨 상황일까요?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얘는 일단 뭐 제가 원래라면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은데 다들 좀 잘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못 푼다면 요 첫 번째 요 빨간 색깔 문장에서 시간계가 나오거든요. 이 문장을 이해했냐는 거지.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 혹시 여러분들 요 문장 있지? 혹시 요 문장 저한테 하나 예시를 좀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3항과 9항이 요런 관계예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혹시 채훈아, 이런 관계에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을 줄 알아야 지금 이 문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예시가 이제 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요런 관계라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알겠는 친구? 민정이?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을까? 요런 관계가.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라는 거 알겠는 친구 손 좀 들어줄래? 내가 좀 확인해 볼게. 지금 저 문장이 이걸로 보이죠? 요런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봐봐. 자, 절대값이 같고, 자, 채훈아, 이거 절대값이 얼마지? 3이죠. 얘는요? 사실은 절대값은 부호를 대준단 말이야. 같죠? 근데 두 개의 부호가 어때? 요런 관계.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세 번째 항이랑 아홉 번째 항이 요런 관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알겠는 친구. 그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시간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만들면 돼? 아, 절대값. 아, 물론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 절대값 두 개를 씌워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럼 또 절대값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쓰지 말고 저런 관계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힌트. 여러분 지금 요런 관계라고 아시겠어요? 요런 관계가 저희가 식을 세운단 말은 등식, 능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럼 자, 민정아, 요게 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한쪽에다가 뭐 해주면 돼?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능인가? 이런 관계 특징은요, 둘 중에 한쪽에 마이너스를 딱 씌워주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크기는 같고 부호만 안 되니까요. 이해돼? 여기서 착안해서 자, 요거 두 개가 요런 관계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씌워주면 이거는 지금 같을까 다를까? 요게 같다. 자, 요런 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첫 번째 문장은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돼? 밑에처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도 어떤 관계를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근데 이거는 꽤 유명한 멘트입니다. 앞으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자, 머릿속에 이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결국 등식 같다고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식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해보시면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괜찮아요. 어차피 한쪽에 마이너스는 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 요게 지금 요런 관계니까 요렇게 해주면 같아지겠구나. 자, 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여기 있죠. 이거는 평이하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4다. 자, 두 번째 식입니다. 이제 요거 두 개 이용하시면 AD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밑에 한번 2번 문제 한번 여러분 식만 한번 만들어 볼래요? 자, 요 2번 문제 한번 식 한번 만들어 보고 갑시다. 자, 요 문장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일반항 관련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생각보다. 다양하게 쉬워. 그러니까 일반항 쓰면 되거든요. 자, 한번 식만 세워볼게요. 생각보다 좀 너무 느긋했나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만 템포를 올릴게요. 자, 그러면 동희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문장 있지? 요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A5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거야. 그 관계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부호만 만드니까 부호만 한쪽 바꿔주면 같아진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관계를 이해해서 기억하세요. 그냥 외우지 말고.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7번째 항이 4다. 요거 두 개 가지고 AD에 관한 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AD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해돼? 자, 조금만 도와드릴까요? 아마 이 파란 색깔 식이 요런 시간에 나오겠죠. 이제 숙제 같으면 매번 나오는 상황입니다. A 더하기 6D 하나 적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 색깔도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4D는 A 더하기 10D 세 번째 연립해서 이론상 풀렸습니다. 이해돼? 자, 그러니까 뭔가 이런 스타일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밑에 보시면 자, 일반항 끝으로입니다. 자, 6번의 1번처럼 여러분들 이거는 때마다 가끔 나오는데 여기 혹시 여러분들 동우가 혹시 우리 아주 옛날에 배우는데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죠? 혹시 이 식 이름 아는 친구? 뭐 대 뭐는 뭐 대 뭐다 무슨 식이에요? 비례식. 그러면 자 우리가 옛날부터 비례식이 나오면 항상 또 푸는 걸 배웠잖아. 자 혹시 이거 세훈아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이렇게 곱한 거랑 뭐랑 같다? 이렇게 곱한 거랑 같나요? 어쩌면 또 역시나 이런 식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비례식을 통해서 줄 테니까 비례식을 풀 줄 아는지. 그러니까 오른쪽 문제들 컨셉 이해돼? 자 정리할게요. 이번 페이지도 일반항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주는데 왼쪽에 있는 네 문제처럼 주면 그나마 더 쉬운 편이야. 근데 오른쪽처럼 이제 막 저렇게 일반 막 식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막 그동안 배운 것들은 다 꺼내면 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나마 괜찮은데 뭐 더 이상한 거.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뭔가 조건을 그냥 안 주겠다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얘는 비례식이니까 똑같이 이제 대입해서 식 하나, 식 두 개 연립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장. 자 여기 다음 장 가보시면 130쪽은 오늘 수업 제일 처음 했던 거 맞나? 자 다음 장 130쪽은 오늘 처음 했던 거 맞아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그 문제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단독으로 있단 말은 중요한 얘기야. 아시겠죠?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도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했던 몇 개를 넣는 문제가 나와요. 맞아?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131쪽에 오른쪽에 9번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9번에 2번 문제.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동이야 사이에 몇 개 넣겠대요? 3개 아닐까요? 9번 문제 읽어볼래? 몇 개 넣어요? 그럼 4개입니다. 해보실래요? 자, 4개든 100개든 1000개든 아까 저희 쉬는 시간 전에 10개든 심지어 N개든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자, 이번 문제는 4개를 넣어서 등차가 되었더라. 자, 이 4개 권 문제입니다. 복습이죠.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분 남은 시간은 약간 새로운 거. 딱 2개만 할 거야. 그게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거의 일반화 관련된 내용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일반화. 수요일 일반화.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연수라던가 짝수, 홀수도 이제 와서 보시면 등차 수열입니다. 그런 말만 안 쓴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봤나? 요? 그냥 뭐 나왔어? 뭐 나왔어요? 7, 4, 1, 자, 여러분 7, 4, 1, 마이너스 2 나왔어? 다들 나오셨나요? 근데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 위에 보신 마지막에 정답을 작은 순서로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설지에는 마이너스 2, 1, 4, 7이라고 써있긴 해요. 사소한데 원래 수학에서는 마지막에 묻는 걸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이 문제 한 번 더 복습할 겸 문제 풀어보고 자, 오늘 남은 시간 수업 진행할게요. 자, 여기 사이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작정 3개가 아닐지도 몰라. 자, 이번 문제는 4개를 넣었더니 내가 등차가 되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자다가도 등차 수열 보이면 일반항 쓰라고 했죠. 자, 이번 문제는 A에서 됩니다. 문제 안에 A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A에는 첫째 항 나와 있죠. 첫째 항 더하기 자, 공차를 몰라. 자, D라고 쓸게요. 그리고 자, 핵심은 뭐다? 여기 이제 끝항이 나와 있잖아. 마지막에 있네. 자, 이게 채우나 몇 번째 항이지? 6번째. 그럼 이게 6번째로 보이세요? 6번째로. 그래서 6번째입니다. 즉, n에다가 6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n에다가 6을 넣어보시면 10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반대편으로 2항에서 정리해보시면 d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어떤 문제는 d를 주더라고요. 뭘 주나 어쨌든 다 계획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d 값 나온 기념으로 자, d 자리에다가 마삼을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뭐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뭐 등차수열의 뜻을 이용해서 일정한 수를 더한 거잖아요. 쭉쭉 더해 보셔도 괜찮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의 사실상 거의 마지막 내용이다. 프린트 갈게요. 자, 다시 한번 프린트 돌아가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설명할 때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거든요. 105쪽. 자, 오늘 드린 프린트 105쪽이라는 데 가보시면 위에 제목이 하나 써 있습니다. 자, 제목에 동의가 뭐라고 써 있지?
등차 중앙이라는 용어 하나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 놀랍게도 여기도 어쩌면 일반항을 이용하면 굳이 몰라도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알긴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그러면 설명도 안 하고 40번 가볼까? 그럼 너네 40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이 등차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항을 좀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다시, 자, 일단은 수업 방식은 일반항님이 또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해. 이런 문제 풀 때도. 자, 한번 K 한번 배워보시면. 자, 요렇게가 등차를 이룰 때, 다시, 요 세 수가 등차를 이룬답니다. 자, 30초 뒤에 일반항으로도 풀 수 있는 거 보여드리고, 이번 페이지에 등차 중앙이 뭔지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따로 외울 거고, 지금부터. 자, 혹시 K값 나온 친구 있어? 이거 얼마니? 그녀가? 자, 6 나온 친구 6 동욱이 나왔어? 민정이 나왔고 채영이 나왔어? 6 나왔어? 자, 그럼 이거 풀 때도 일반항 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고.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이 정도 푸는데 일반항 님을 부르는 건 너무 이제 거창하긴 해. 근데 어쨌든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자, 일반항 써볼게. 그럼 제가 예를 들어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요거 일반항 할 때 많이 쓰는 팁인데 여기도 쓸 수 있긴 해요. 이렇게 쭉 쓰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을 채우면 되고 공차를 모르니까 D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N 자리에 3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한번 반대편으로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D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공차가 5니까 여기다가 5를 더한 거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풀지 않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위에 등차 중앙이라는 걸 소개를 드릴게요. 등차 중앙이라는 용어도 아셔야 되고 용어보다는 저 시간기를 좀 외울 겁니다. 아시겠죠? 적으세요. 자, 위에 써 있는데 저는 이제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게 나와. 등차 중앙. 자, 필기할 친구는 필기해 보세요. 자, 등차 중앙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억할게. 첫 번째는요. 이거 오늘 첫 번째는요. 등차 중앙을 언제 쓰냐면 특히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서 차례대로 등차를 이룰 때 다시 자, A, B, C가 등차를 이룰 때 자, 이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개를 주고 등차를 이룬다.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옛날에 막 근계수라든가 키워드를 말한 적 있어요. 뭐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뭐라고 할 때라든가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얘는 뭐다? 세 수가 나오면서 등차. 특별히 세 개가 등차일 때는 이 등차 중앙을 떠올려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자, 등차 중앙의 셈에서 뭔데요? 자, 여기서 요 가운데 B 있지. 요 B를 지칭하는 게 등차 중앙이에요. 자, 등차 중, 가운데 중이잖아. 항, 얘를 말하는 거야. 자, 정식 명칭은 B를 저희가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 불러요. 자, 이거는 용어 설명입니다. 또 가운데 있는 친구가 등차 중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제 관계식 하나를 저희가 암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는요. 너네가 방금 본 것처럼 일반화도 가능한데 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등차 수열 소개하면서 자, 원래 등차 수열 뜻이 뭐라고? 민정아? 등 뭐야? 같지? 차가 뭐라고요? 차이가 같은 수열 맞아요. 다시 자, 요 차이가
여러분들께 같은 수열 맞아? 차이가? 자, 여기서 차관위로 하는 거야. 잘 봐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B는요 A랑 C의 중점 맞나? 어쩌면 이 관계식은 저 중점과 관련된 관계식이에요. 즉 이 B는 여러분들이 중점 구하는 걸 중학생 때부터 많이 배웁니다. 이 평균 구하는 게 중점 구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식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이 식을 암기하세요. 아, 쌤 이거 풀 때 굳이 몰라도 된대요. 근데 이제 아니잖아. 자, 지금부터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세 개가 등차를 이룬다라고 써있잖아. 세 개가 등차라는 순간 머릿속에 딱 등차 중앙이 돌아야 돼요. 그거 쓰라는 건가? 그리고 자,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 뭐라고요? 가운데는 양옆의 평균과 같다고. 이해? 이걸 풀어보시면 아주 쾌적하게 키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을 하나 암기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식은 일반항입니다. 두 번째는 등차 중앙식입니다. 이 두 개 무조건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자, 밑에 연습입니다. 42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4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 중앙으로 풀어보세요. 그럼 엄청 빨리 풀리고, 그리고 사실 잠시 보이겠지만 어떤 문제는 일반항을 쓰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항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자, 한번 같이 가볼게. 그럼 제가 이 문제에 채우나 정답 뭐 나왔어요? 4. 자, 여러분 4 다들 나오셨나요? 자, 등차 중앙 공식이 뭐라고요? 가운데 거는 양옆의 평균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 중점 구하는 공식 혹은 평균 구하는 공식인데 당연하다고요. 차이가 같잖아. 가운데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8 되니까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43번 가봐. 자, 43번에는 이번에는 4수를 주는데 방금 3개라면서요. 사실 여러분들 4개를 줘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딱 3개를 보시면 요 3개가 등차 수열이지. 맞아? 여기서 등차 중앙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가 나와도 등차 중앙을 3개씩 보시면 쓸 수가 있다는 거야. 풀어보실래요? 자, 질문은 10분 남았어. 우리 목적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첫 번째로 하는 새로운 내용이에요. 1시간 동안 일반항과 친해지고 왔잖아, 우리. 그리고 이 문제도 일반항이 가능하죠. 괴롭지 않는데 일반항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게 4개가 나와도 여러분 이렇게 3개씩 끊어보시면 등차 중앙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등차 중앙. 실제로 등차 중앙은 가운데 있는 이 수를 말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 동우가 혹시 x값 얼마 나왔어? y는 뭐 나왔어? 11. 다들 나오셨나요? 인정아? 네. 자, 얘는 어떻게 한다? 일단 얘는요, 요렇게 세 개를 보시면 등차 중앙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x는 양옆의 평균과 같다. 그래서 x값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세 개를 보시면 또 등차 중앙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러분 등차를 구하시잖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47번 같은 게 나와. 이런 거는 이제 일반항 쓰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이게 이제 좀 애매해져 버려요. 그래서 47번부터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그럼 등차 중앙을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렇게 세 개가 등차로.
자, 이 문제 혹시 x값 구한 친구 있어요? 혹시 x 나온 동의 얼마 났어? 마이너스 2? 잠깐만. 마이너스 나온 친구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느낌 와. 1번하고 좀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1번을 자꾸 써?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얘는요 왼쪽과 비교해보시면 1번은 좀 애매해져요. 뭐 하나가 안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물론 쓰려면 쓸 수 있긴 한데 이제 쓰지 말라는 거고 등차 중앙을 써보라는 거예요. 자, 등차 중앙이 뭐라고요?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양옆의 평균과 같다라는 거예요. 혹은 양옆의 중점과 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같으니까 저 가운데가 중간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공식으로 외우겠습니다. 자, 풀어보시면 되겠죠. 요 식을.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50번. 정말 이런 건 이제 일반은 쓰지 말라고 극도로 혐오하는. 근데 쓸 수 있긴 해. 진짜 원한다. 쓰지 말라는 약간 의미죠. 자, 50번 한 번 더 풀어보고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딱 한 개 남았어요 이제. 그리고 그 한 개는 아이디어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요렇게가 등차래요. 자, 앞으로 3개를 주고 등차다 나오면 등차 중앙을 돌리죠. 자, 얘랑 풀어봤나? 혹시 이거 정답 근형아 나왔어? 얼마 나왔어? 자, 4 나온 친구 나왔어? 자, 한 번 더. 가운데는 양옆을 더한 거 나누기 2다 라고 식혀볼게요. 이게 중점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반대편으로 2항 해보시면 x값 나옵니다. 이해돼요? 이게 등차 중앙이랑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등비 수열 같은 거 배울 때도 등비 중앙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컨셉은 동일하니까 이 등차 수열을 잘 해봐. 등비를 조금 쉬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에 아까 우리가 왼쪽에 3개를 풀었나? 친구들? 자, 왼쪽 3개 풀었잖아. 그 3개 없는 거. 자, 오른쪽 2문제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합을 구해볼 건데 그 전에 나오는 이제 일반항 관련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일단 읽어봐. 뭘 원하는지. 가끔 이런 문제도 나와. 세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등차를 이루는 거. 두 번째 더했을 때 30일. 그리고 곱했을 때 190일. 세수를 구해볼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일단 문제를 이해를 먼저 하시고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할 때 너네들이 옛날에 봤을 법방법 중에서 좀 유사한 게 있긴 해요. 옛날에 이제 이런 어떤 유사한 걸 어떻게 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칠판에 여러분들 요 주어진 문장을 예쁘게 바꿔볼게요. 자, 이거 문제는 뭐다? 어떤 세수를 찾는 문제예요. 세수를 찾는 문제야. 그럼 제가 뭐 그냥 네모 박스 3개 만들까요? 저 요 세수를 찾아보라고 써 있는데 첫 번째 힌트 등차예요. 이게 등차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힌트 3개를 더한 게 30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3개를 이렇게 더한 게 30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힌트 3개를 곱한 게 190이에요. 자, 3개를 곱한 게 190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3개 구해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지금부터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한번 예쁘게 해보세요. 자,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세수리가 봐봐. 여러분 봐봐.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원래 수학에서는 자 여러분 세수리가 이제 문자가 몇 개야? 문자가 3개지 원래. 뭐 A, B, C라든가. 조건이 몇 개야? 3개잖아. 원래 문자 개수만큼 조건이 있으면 풀려요 이론상. 얘는 이제 풀리는 문제야 3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자 필기해봐요. 참고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을 했었어 순간적으로. 너네가 이제 와서 보면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동안 배운 것 중에 등차수열이 있어요. 뭐 있기?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자, 등차수열의 예시가 하나 있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자연수라던가 짝수, 홀수 같은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자연수는요, 자연수는 1, 2, 3, 4 이런 거잖아요. 이거 친구나 등차수열 맞을까 아닐까? 맞아요. 자, 첫째 항이 얼마지? 예. 공차가 얼마지? 예. 1이죠, 등차수열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 중에 등차수열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안 배웠잖아. 그냥 얘는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인데 이름이 여러 개인 거야. 자연수라 부를 수 있지만 등차수열도 가능한 거야, 이제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짝수도, 자, 그녀가 짝수가 뭐지?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짝수가 뭐죠? 자, 이거 등차수열 맞나? 자, 동기가 첫째가 얼마지? 공차 얼마지? 1만 원 만들 수 있겠네요. 실제로 2n이잖아요. 그쵸? 한 번 더. 홀수도 1, 3, 5, 7, 9 등차수열이잖아. 첫째 항이 공차 2잖아요. 그치?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중학생 때 이제 요랑 유상 유형으로 어쩌면 이런 걸 배운 적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 유상하게 이제 출발해 볼 건데 이런 표현 기억나? 자, 연속하는 세 짝수. 옛날에 이제 활용 문제 같은 거 풀 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든가 연속하는 세 짝수 요런 말들을 본 적이 있거든.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세 개를요 뭐라고 뒀는지 기억나세요? 사실 그거를 알면 이 문제는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혹시 뭐라고 놓을게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문자로 어떻게 둘 수가 있거든요. 연속하는 세 짝수를.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 이제 예를 들어 자 여기를 A라고 두면요 요거는 뭐가 되게요? A 더하기 2지. 맞아? 왜 짝수니까 연속하니까 바로 다음 거잖아요. 2던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뭐죠? A 더하기 4라고 줄 수 있나? 뭐 이렇게 두는 거 기억나? 이렇게 두는 거? 즉 그걸 다 해야 돼.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어쩌면 자, 근데 이렇게도 가능한데 자 이제 이것부터 이제 외울 겁니다. 우리가 3개가 나오면요 보통 가운데를 A라고 많이 둬요. 왠지 알아? 그럼 동의야. 그럼 바로 앞에가 뭐지? A 바로 앞에. 자, A 빼기 2 맞나? 자, 지금 연속하는 세 짝수입니다. 바로 뒤에는 뭘까요? 이거라고 두기를 과거에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가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 볼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이 있지. 이게 뭔지 아세요? 공차예요. 자, 이게 지금 공차라고요. 공차라고요. 어쩌면 이 짝수, 홀수, 자연수는 이 등차수열의 일부 중 하나입니다. 그치?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한번 잘 듣고 바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 3개가 등차를 이룬다라고 써있잖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속하는 세 짝수처럼 보인다는 거야. 어차피 3개가 등차란 말도 일정한 차이가 있잖아. D로. 자, 가운데를 뭐라고 두자고요? A라고 두자라는 거야. 그러면 동무가 자, 여기 왼쪽은 뭐라고 줄 수 있고? A 빼기 D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짝수는 공차가 2이기 때문에 A 빼기 2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D잖아요. 즉 차이가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동의가 뭐라고 주면 돼? 요런
요렇게 두는 거를 암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 그냥 유형 문제니까 외워야 돼. 이해를 해보자고. 요게 사실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야.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자,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왜 신의 한 수냐면 이제는 2번, 3번 정말로 합하고 곱해보면 되게 예뻐져. 금방 예뻐집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위에 둔 거를 그대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이제 양옆을 A 빼기 D, A 더하기 D라고 두는 걸 암기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는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2번 보여? 파란 색깔? 자, 요렇게 두는 바람에 요 파란색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이 돼요. 자, 요거 그냥아 3개 다 더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3A가 돼. 그래서 요렇게 둬야 돼요. 가운데를 A라고 보면 D가 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보통 얘는 국룰이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A를 바로 갈 수 있어요. 자, A가 나옵니다. 즉 A가 얼마다? 10이죠. 자, A 나온 기념으로 A 자리에다가 한번 10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한번 3개를 곱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3개를 한번 곱해볼 건데 이게 또 왜 예뻐지냐면 잘 봐봐. 아, 여기 10이죠. 자, 이거잖아 지금 같이. 자, 양쪽에 10 나눌 수 있죠. 맞아? 양쪽에 10 나눠보시면요. 왼쪽이 19가 되고 오른쪽이 10 빼기 D, 10 더하기 D 맞아요? 자, 요게 뭐게 민정아? 합차 맞나? 그래서 요 세팅이 중요해요. 요렇게 두는 순간 굉장히 예뻐져요. 밑에가. 그래서 이렇게 둬서 가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자, 얘가 합차이에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돼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2항 해보시면 D 제곱이 81이 됩니다. 굉장히 예뻐지죠. 그래서 D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D가 2개 나오잖아. 선택의 순간. 결과적으로 둘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자,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그럼 만약에 D가 9잖아요. 우리 지금 문제 세 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A 값은 10으로 나왔잖아. 그럼 3개 구해볼까? 자, 가운데가 A죠. 여기는 치우나 볼까? A에서 D 뺀 거잖아. 얼마지? 1 맞아? 여기서 D 뺀 거잖아요. 바로 앞에 거. 그 뒤에는 뭐죠? 19 나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운데가 A였고 양옆이 A 빼기 D, A 더하기 D잖아요. 가운데가 10이고요. 왼쪽이 1, 오른쪽이 19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D가 마이너스 9로 가시면요. 왜 똑같냐면 자, 가운데가 10이지. 봐봐. 여기가 동의야 얼마? 아니죠. A 빼기 D니까 이거에서 얘 빼시면 19 나와요. 오른쪽이 1 나와서 보이세요? 똑같은데 그냥 방향 차이만 발생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여기에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멘트, 사실 이거 되게 스페셜하잖아요. 합과 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도입부를 외우세요. 뭐라고 두는지. 그래야지 그 다음은 합곱을 쓰면 예뻐진다는 거예요. 다 막 지워지면서 막 A 나오고 D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자, 등차를 이루는 세수의 합과 곱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 일반항도 안 쓰고 지금 뭐 등차가 문제도 아니긴 해. 근데 이제 그냥 그냥 유형입니다. 합곱 주는 유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양옆을 A 빼기 D, A 더하기 D라고 둘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중학생 때 뭐 연속하는 세 짝수 그런 느낌처럼 쓴다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반복 수학에도 오늘 요거 아마 한 페이지 있을 건데 그것도 풀어보시고 한 3개 있네요.
요거만 이제 풀게요. 그냥 딱 맞추고 할 거면 가지. 그러니까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처음 도입부만 외우세요. 이제 합곡 쓰면 예뻐서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 수학이 진짜 다 연결되거든 진짜로. 너네가 못 느낄 뿐이에요.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 태양 주위에. 못 느낄 뿐이야 사람. 저는 이제 교육 과정의 흐름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느껴요 계속. 다 연결되네요. 자,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곱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냥 이걸 외울게요. 자, 뭐라고 둔다고요? 자, 근영아. 등차 수열이 이루는 세 수 나오면 뭐라고 둔다고요? A 마이너스 B 어, A 플러스 B 이렇게 둬야 돼. 여러분 다시 이렇게 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쌤 이거는 안 돼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등차인 거 아시죠? 근데 이러면 합곱이 안 예뻐진다고요. 이해돼? 그래 이렇게 두면 제일 장점이 합이 예뻐져요. 이렇게 둡니다. 외우세요. 암기. 자, 그 다음은 굉장히 이지하다고요. 그 다음은 시키는 대로 더해보세요. 더해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두는 이유가 가장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합이 예뻐져요. 그래서 A가 바로 나옵니다. 자, A가 나왔고요. 자, 나온 기념으로 A 자리에 3 쓸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곱하고 써있잖아요. 3개 한번 이렇게 곱해보라고요. 자, 곱한 결과가 15라고 써있잖아요. 곱하고 예뻐져요.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 얘는 까먹을 수도 있어요. 왜 1번 확률이랑 상관이 없잖아.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양쪽에 3 나누시면요. 3 빼기 D 곱하기 3 플러스 D가 나오고 여기에 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합차라고요. 합차라서 9 빼기 D 제곱이 5가 나옵니다. 자, 반대편 2항, 2항에서 정리해보시면 D 제곱이 4가 됩니다. 그래서 D가 뿔만인데 둘 중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D값 나왔으니까 여러분 D 자리에다가 2 넣어보시면 자,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정답이다. 실제로 합한 게 9죠. 곱한 게 15죠. 등차죠. 다릅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구나. 자, 여러분 반복 수학책 가보시면 132쪽 있을 거야. 저희 교재 오늘은 아마 4쪽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132쪽에 가보시면 등차 중앙 책이 좀 얇아 여기는 얇게 나왔어요. 등차 중앙의 왼쪽에 4문제 그리고 오른쪽에 방금 했던 합곡 주는 문제가 있어요. 합곡 주는 문제. 그래서 뭐라고 두는지만 아시면 그 다음은 합곡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